예, 국민의힘 합동연설에 안전요원의 모습이 떡하니 보입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입니다. 오늘은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요. 전당대회 초반에는 전환기 씨가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다면 오늘, 그냥 정확히는 밤사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 이후 이 전당대회 합동연설의 분위기는 야유와 고성으로 더욱더 얼룩져진 것 같습니다. 사진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의 밖의 상황은 저렇게 안전요원, 질서관리요원들이 지지자들을 뜯어 말리면서 흥분하지 말라, 몸싸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격양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찬탄 반탄으로 나뉘어서 뭐 누군가는 친길 반길 뭐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만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 갈등의 골이 극에 달았다는 상징적인 장면, 지지자들끼리 그동안은 이제 후보들끼리 혹은 엉켜 싸웠다면 지지자들끼리 나서서 이제 몸싸움 바로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면 아마 대표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 오늘 합동연설의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난 대선 때 정말 고생해서 겨우 0.7% 차이로 보수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가 보수를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권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부부 잘 묻고 잘 살아라고 정권 잡습니까, 여러분? 배신자 윤석열 부부를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가장 격렬하게 각기 다른 180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단 최세영 평론가님. 네. 오늘 사진 몇 장이 아까 몸싸움 말고도 떴는데 뭐냐면 몸싸움 직전까지 아예 원래 뭐 전당대회나 어떤 행사에 가면 다 질서유지원,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는데 아예 김문수 후보 지지자, 조경태 후보 지지자 사이에 질서유지 요원이 배치가 됐어요. 참 이례적입니다. 참 원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보다도 내전이 더 참혹하다. 근데 전쟁은 외부와 싸우는 거지만 내전은 안에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전이 사실상 어찌 보면요 골육 상쟁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더 잔인하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난번은 이제 전환길 씨의 그 참전으로 사실상 친길이냐 반길이냐 됐다면 이제 다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되는 지금 그 거리를 두는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이 특검의 수사가 지금 사실 어찌게 맞춘 건 아닌데 전대 국면에 딱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당원 80%와 여론조사 20으로 구성된 여기에서 당원 80에 소구하기 위해서는 혁신이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윤 전 대통령을 버리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국민의힘의 방향을 택하겠다. 나는 윤 전 대통령을 면회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우리 당을 재정비하겠다. 이게 맞붙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건 전대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성 평론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당원 80에 여론조사 20 이 룰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기 방송에서도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겨우 컷오프에서는 당원 50과 여론조사 50 하더니 결국 이거는 뭐 나중에 무슨 의결 사항이라 그러면서 이건 그대로 간다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결국 잉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제 보십시오. 이제 제가 보기에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보여지는데 예. 결국 이렇게 된 이상 저는 탄핵 찬성파가 설 공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그래서 대표가 선출되는 분들과 최고위원 선출되는 분들이 아마 이 투쟁 노선을 놓고 앞으로도 계속 싸움을 벌일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는 저희 내부 전당대회 그 내부 몸싸움 직전까지를 봤다면 저희가 이게 밖에서도 여기 뭐 김문수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과 뭐 또 다른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몸싸움 직전까지 가고 거친 고성과
야유까지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송영 대변인, 이게 글쎄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구속 수감되면서 어찌 보면 뭐 절연 혹은 거리두기에 뭐 마지막 기회라면 기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내란 동조 세력을 몰릴까 봐 한마디 못하는 게 부끄럽냐? 아니 배신자 윤 전 대통령 후보가 절여야 된다. 메시지가 오히려 더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현재 민심의 중앙값을 놓고 보면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는 쪽이 훨씬 더 가까울 겁니다. 예. 자, 대통령은 취임할 때 어떤 선서를 합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예.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선서를 그 첫 줄부터 배신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했습니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당하고 예. 정권을 잃었죠.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비상계엄을 안 했으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8.15 광복절 80주년에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고 이 피비리 사범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주는 그런 사면 복권도 없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모든 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사실 비상계엄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죠. 그리고 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구속됐습니까? 판사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구속되었고 예. 이제 그 내용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계속 안고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정치 세력을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상식선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 전당대회는 사실 그 지지자들과 당의 축제 성격인데 앞서 보셨다시피 안전요원까지 긴급 지지자 가운데서 배치될 정도로 지금 이제 앞으로 몇 번의 합동 연설에도 남았고 몇 차례 TV 토론도 남았습니다만 이게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인데요. 일단 밖에서 전직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염치 없이 하찮은 리더에게 목을 매는 그런 집단은 죽기를 작정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바보짓이에요. 전당대회에서 그런 강성지층의 인식을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된들 뭘 하겠습니까? 뭘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지금 이 방식은 정말 저는 바보짓이라고 봐요. 강성 지지자들 없고 당대표가 된들 뭘 바꿀 수 있겠냐라고 김성태 전 의원이 쓴소리를 했고 김진욱 대변인 최근에 여의도 연구원장에서 물러났고 개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게 바로 윤희숙 전 의원인데 김문수 후보를 딱 가리켜서 아니 대선 때는 김덕수 자처하더니 이제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김건수를 자처한다라고까지 했어요. 그것이 김문수 후보가 살아남는 법 아니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해서 대선 후보를 꿰어찼고 예.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씨를 안고 가겠다. 소위 김건수를 표방함으로써 당권을 꿰차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막상 대선 주자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죠? 한덕수 후보를 그냥 절연했던 모습 보지 않았을까요?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얘기했습니다만 한덕수와의 단일화에서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이번에 또 김건희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예. 막상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정말 김건희를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이제는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을지 그 모습 저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오늘 전당대회 합동 연설의 분위기가 밤사이에 김건희 여사 구속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졌고 김문수 후보는 이게 결국은 특검에 무자비하다라는 취지를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전한기 씨와 꽤 설전을 벌였던 김문식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 후보 현장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창피합니다. 참담합니다. 쪽팔립니다. 이럴 거 몰랐습니까? 작년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한테 제발 총선이니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하자고 이야기한 게 내부 총질입니까? 이럴 줄 몰랐어요? 김건희가 불쌍합니까? 김건희가 옳아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뭔가 자기 이름을 알리는, 이번에 확실히 알린 것 같아요. 김건식이라는 사람은 준비된 PPT 화면에 또 전환길에 대한 이야기가 대구 걸 그대로 쓰더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화면을 보고 이제 여기 당원석에서 전부 다 배신자 하니까 얘가 연설을 못한 거야. 그러면 김건희 여사 구속 이후 나머지 두 후보, 그러니까 앞서는 김문수, 조경태 두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봤다면 장동혁, 안철수 두 후보는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도 만나보겠습니다. 구치소에서 인권을 유리하는 것을 보고도 그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까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님, 그리고 지금 안 계시지만 장동혁 후보님,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점점 더 격앙될 수밖에 네. 없고 찬탄 반탄 어떻게 만나보셨어요? 저는 저걸 보면서 이제 보수가 가야 할 길 한번 떠올렸어요. 그 미국에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요. 1964년에 이제 베리 골드워터라는 공화당 강성 후보가 패배하고 예. 겨우겨우 보수가 이제 반성해가지고 닉슨을 내세워서 정권을 찾아오는데 닉슨이 재선 가도에서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뜨리면서 정말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다가 닉슨이 그럼 자진 사퇴하겠다고 해가지고 자진 사퇴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 보수가 패족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느냐? 딱 하나였습니다. 외연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닉슨은 우리가 버리겠다 해가지고 보수의 이단화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바로 네오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중도 보수들을 외연을 넓혀 나가서 확장한 다음에 헤리티지 재단 같은 싱크탱크들이 끝없이 논리를 제공해가지고 예. 4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서 그걸 떠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보수의 이단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대해서 절연을 하고 예.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이번 전대가 건너가경 전대가 아니라 새로운 불씨를 잉태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을 저는 좀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차라리 그러면 이번 지도부에서 새롭게 노선을 전 얘기하자. 전 그게 그나마 지금 이 국민의힘 전대에 남은 마지막 희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단도 다 돼 있고 처방도 어떻게 네. 하는지 다 아는데 그 결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다단해서 알겠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 서 있는 안전요원,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분위기를 상징하는 여러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럼